사람들은 왜 불안한가? 그냥 불안한 겁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뭐 원인이 있겠지. 아닙니다. 그냥 불안한 겁니다. 깜깜한 밤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에 뭐가 휙 지나갔어요.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죠. 왜 놀랐을까요? 뱀일까봐?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놀라요. 그래야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놀라지 않으면 뒤집어 보다가 뱀이면 죽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냥 놀란다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 시험인데 오늘 마음이 편안하네. 아무런 걱정이 없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10 정도 긴장하고 불안하면 되는데 100이 불안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너무 불안이 없어도 문제, 너무 과도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00m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총소리가 났어요. 너무 긴장이 높으면 뛰어나갈 수가 없죠. 몸이 굳어가지고. 너무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나가겠죠. 적절한 긴장, 적절한 불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 정도만 불안하면 될 일에 100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죠. 한 달 뒤에 있을 걱정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생리적인 불안을 넘어서는 과도한 불안,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깨고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식사를 못 하고 업무를 못 하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병적인 불안이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안 자체는 어쩌면 생리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당연한 감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 지장을 줄 때 이것을 우리는 병적인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치료를 한다고 100이라는 불안이 0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리적인 불안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리적인 적절한 긴장과 불안을 더불어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불안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불안의 원인은 사실은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타고나는 어떤 유전적인 소질도 있을 수 있고 성격적인 기질도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과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타고나는 기질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아주 어린 시절의 환경적인 요인,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죠. 우리가 뇌에서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라는 곳이 과하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타고나는 측면도 있지만 어린 시절의 환경적인 요인, 그런 것도 작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타고나는 신체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또 거기에서 만들어진 성격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불안을 일으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환경적인 영향,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공황장애가 많고 불안하다 그래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30년 전에 회사원들은 어땠을까요? 50년 전에는 스트레스가 없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때와 차이가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때도 불안하고 아마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더 불안하고 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있죠. 첫째는 제 생각에는 예측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직장에 들어가면요, 예측이 가능했어요. 5년 뒤에는 저 과장처럼 살겠구나. 10년 지나면 저 부장처럼 살겠구나. 예측이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도 다 사라졌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100년 동안 있었던 변화가 1년 만에 다 벌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늘 일정한 상태에 있으려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항상성을 깨는 모든 자극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변화하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라는 뜻입니다. 현대는 변화가 너무나 급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경쟁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유일한 목표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한 번만 뒤처지면 어떻게 돼요?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되어버리니까 동지의 개념도 사라지게 됩니다. 각자 도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끝없는 사건, 사고, 이런 자극들이 우리 인간의 뇌를 계속 갉아먹게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비록 안전한 곳에 있지만 뇌는 계속 그런 사건, 사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지만 지금 마치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24시간 각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완충작용은 있느냐? 그것도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대가족일 때는 할아버지가 소리만 한번 내면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다이렉트로 그냥 드러나 버리니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떨어졌고 그것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의 양은 늘었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도 줄고 불안과 긴장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스트레스, 불안을 없애기보다는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힘이 들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만의 무기를 써서 해소할 것인가. 어쩌면 스트레스, 불안 자체보다는 이런 대처의 기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